새벽 3시 12분이었어요. 그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면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초인종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딱 끊어서 울렸다는 거예요. 띵띵. 그리고 문틈으로 종이 한 장이 쓱 들어왔어요. 종이에는 글씨가 한 줄. 내일 은행 가기 전에 막내 아들부터 확인하세요. 은행. 그 단어가 보이자마자 저는 잠이 확 달아났어요. 입 안이 바짝 말랐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올해 63이에요.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손님 머리 만지면서 사는 사람이죠.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딸 하나, 아들 둘, 막내 아들. 요 며칠 제 머릿속은 딱 하나였어요. 대출, 원장님, 이번 달도 연장만 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연장, 그 말이 싫었어요. 끝나는 게 아니고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미용실 월세, 재료값, 전기세, 그리고 막내가 벌려놓은 것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체인 걸고 안에서 숨만 죽였어요. 그런데 밖에서 누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원장님, 안 열어도 돼요. 그냥 저 종이만 읽으세요. 저는 현관 쪽으로 다가가서 문구멍으로 봤어요. 아무도 안 보여. 그냥 어두운 계단뿐. 근데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어요. 바로 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막내 아들 또 시작했어요. 또 시작.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막내는요. 늘 끝을 말하면서도 결국 또 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다시 폈어요.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내일 은행에서 도장 찍으면 엄마 이름으로 빚이 더 커져요. 도장, 빚이 더 커진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로 사진 하나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사진에는 제 미용실 간판이 찍혀 있었어요. 간판 불이 꺼져 있는 것까지. 그리고 사진 밑에 문장 하나. 불 끄셨네요. 그래도 늦어요. 늦다. 그 말이요. 사람을 확 잡아당깁니다. 이미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바로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세요? 답은 5초 만에 왔어요. 원장님이 아는 사람입니다. 막내 아들 사이버 도박하죠. 사이버 도박.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건 가족끼리도 쉬쉬하던 말인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불을 켰어요. 불을 켜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안 나아지더라고요. 저는 제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은 결혼해서 차로 30분 거리에 살아요. 신호가 가다가 딸이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문이 새벽에 누가 왔어. 은행 가기 전에 막내 확인하래. 딸이 잠이 확 달아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그런 걸 알아? 엄마 내일 은행 간다는 것도? 그러니까 나도 그게 무서워.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문 열지 마. 그리고 지금 당장 경찰에. 저는 그 말을 끊었어요. 경찰 부르면 막내가 더. 딸이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엄마, 아직도 막내부터 생각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요. 맞아요. 막내는요. 제가 제일 약한 곳이에요. 엄마라는 말 한 번이면 저는 다 풀려요. 그런데 문자가 또 왔어요. 원장님, 내일 은행 9시 맞죠? 혼자 오세요. 혼자. 그 단어가 더 싫었어요. 사람을 혼자로 만들려고 할 때 꼭 그 말을 쓰거든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큰아들한테도 전화해. 큰아들 큰애는요. 말은 거칠어도 현실적이에요. 근데 막내랑은 사이가 안 좋아요. 막내가 사고 칠 때마다 연 끊어 소리를 먼저 하는 애예요.
저는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큰아들이 받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왜? 또 막내야? 저는 숨을 삼키고 말했어요. 새벽에 누가 왔어. 내일 은행 가기 전에 막내 확인하래. 큰아들이 바로 말했어요. 엄마, 당장 은행 가지 마. 내일 내가 같이 가. 근데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연장 서류 도장만 찍으라고. 큰아들이 확 끊었어요. 엄마, 도장 찍는 순간 끝이야. 무슨 서류인지 확인도 안 하고 찍으면 안 돼. 그 말이 맞는데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저는 다시 그 모르는 번호로 보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잠깐 정적이 흐르고 답이 왔어요. 원장님, 막내 아들 이혼 서류 아직 모르죠? 이혼.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막내가 결혼한 지 2년. 요즘 부부 싸움이 심하다는 건 들었지만 이혼까지는. 저는 바로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길게 가다가 뚝, 막내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멀쩡했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엄마, 너 지금 어디야? 나? 집이지. 너 사이버 도박 다시 했어? 막내가 바로 웃는 소리를 냈어요. 엄마 또 누구한테 들었어? 나 그런 거 안 해. 안 하면 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문자해? 내일 은행 가기 전에 너부터 확인하래. 막내 목소리가 순간 굳었어요. 무슨 문자? 그리고 너 이혼한다는 말도 하더라. 막내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그 말이요. 제일 나쁜 말이에요. 지금 무너지는 사람 앞에서 나중에는 칼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금 말해. 너 뭐 숨기고 있지? 막내가 낮게 말했어요. 엄마, 내일 은행 가지 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확 하얘졌어요. 왜? 막내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 가면 엄마 대출 내가 더 못 막아. 못 막는다. 그 말에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너 엄마 이름으로 뭘 했어? 막내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진짜 미안한데 뭘 했냐고.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내 빚 카드랑 대출이 얼마? 5천만? 아니,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못 내쉬었어요. 5천이 아니면 뭐야? 막내가 거의 울음으로 말했어요. 5천 더. 저는 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총 얼마? 1억. 미용실에서 1억은요? 평생 손목 나가면서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었어요. 딸이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막내 지금 옆에 누구 있어? 막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 옆에 누구 있니? 막내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형들. 저는 그 단어가 싫었어요. 우리 집에 무슨 형들이 있어요. 근데 막내는 늘 그 말을 써요. 자기 편인 척하는 낯선 남자들. 엄마, 나 지금 밖이야. 어디? 말 못해. 나도 보고 있어. 보고 있다.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새벽 문 앞 목소리, 사진, 문자, 다 연결되는 느낌.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막내 아들 이혼하면요. 위자료, 양육비, 그것도 엄마가 떠안아요. 떠안는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왜 항상 엄마가 떠안아요? 왜 늘 엄마가 마지막이에요?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와. 그리고 큰애도 부르고. 딸이 바로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새벽이 길었어요. 저는 해가 뜰 때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아침 8시. 미용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단골 손님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책상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내일 은행에서 찍을 도장, 그 도장을 보는데 작년 겨울 일이 떠올랐어요. 막내가 미용실로 찾아왔던 날, 엄마, 나 진짜 마지막이야. 엄마, 이거만 하면 끝이야. 엄마, 엄마 이름으로 잠깐만. 저는 그날도 도장을 찍었어요. 서류를 다 읽지도 않았어요. 막내가 울면서 손을 떨었거든요. 저는 그 울음에 늘 져요. 9시가 조금 넘어 딸이 도착했고 큰아들도 왔어요. 큰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도장부터 집어 들었어요. 엄마, 이거 오늘 은행에 가져갈 거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큰아들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엄마, 오늘 은행 가는 거 우리가 같이 간다. 혼자 절대 안 돼. 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문자 캡처 다 했지? 사진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이 제 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받지 마. 스피커로 녹음 켜. 저는 스피커를 켜고 전화를 받았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느긋한 목소리. 원장님, 가족 다 모였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당신 누구야? 남자가 웃었어요. 누구긴요? 막내 아들 일 도와주는 사람. 큰아들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새벽에 찾아와요?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새벽이 제일 조용하잖아요. 조용. 그 말이 기분 나빴어요. 남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원장님, 오늘 은행 가시면요. 대출 연장 도장 찍는 순간 막내 빛이 원장님 쪽으로 넘어가요. 큰아들이 확 소리쳤어요. 무슨 말장난을 해요? 무슨 서류를 알고 떠드는 거야?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말장난 아니에요. 원장님이 이미 예전에 막내 보증으로 한번 찍으셨잖아. 그 말에 제 머리가 띵했어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남자가 덧붙였어요. 오늘 은행은 가지 마세요. 대신 다른 데로 오세요.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딘데요? 남자가 말했어요. 막내가 있는 곳. 딸이 바로 말했어요. 위치부터 보내요. 그리고 경찰 부를 거예요.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경찰 부르면요, 미용실 끝나요. 끝난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확 올라왔어요. 내 미용실을 왜 내가 끝내? 남자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원장님 손님들 평판 중요하죠. 그리고 그 남자가 문자로 뭘 보냈어요. 영상 하나. 제 미용실 아니었어요. 저랑 손님이 말다툼하는 장면이 짧게 찍혀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부분만 딱 잘라서요. 아니요. 그 가격으로는 못해요. 그럼 다른 데 가세요. 딱 그 말만. 전후 사정은 다 잘리고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남자가 말했어요. 이거 동네 카페랑 단톡방에 올리면요. 원장님 장사돼요? 딸이 소리쳤어요. 당신 불법이야. 남자는 태연했어요. 불법이든 뭐든 원장님이 도장만 찍으면 조용히 끝나요. 조용히 끝. 그 말 너무 익숙했어요. 항상 나쁜 쪽이 먼저 조용히를 꺼내요. 큰아들이 제 폰을 빼앗아 들고 말했어요. 지금 협박한 거 녹음됐다. 경찰에 바로 넘긴다.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큰아들, 괜히 똑똑한 척하지 말고 막내 살리고 싶지? 그 순간 제 폰이 또 울렸어요. 막내 번호. 저는 바로 받았어요. 막내야. 막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가 말했어요. 어머니죠? 아드님이 지금 통화가 어려워서요. 저는 식탁을 짚고 겨우 말했어요. 너 누구야? 내 아들 어디 있어? 남자가 느긋하게 말했어요. 아드님요? 여기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늘 은행만 안 가면 됩니다.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경찰. 큰아들이 이미 112를 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목적은 막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막내 빚은 미끼예요. 진짜는 저예요. 제 이름, 제 대출, 제 미용실. 큰아들이 전화로 말했어요. 지금 협박 전화 왔고요. 미용실 영상 유포 협박. 그리고 막내가 납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행이 아니라 파출소로 갔어요. 딸이 제 손을 꽉 잡고요. 큰아들이 앞에서 걸었어요. 파출소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이 제 폰 기록을 보기 시작했어요. 문자, 사진, 영상 시간. 경찰이 말했어요. 이건 협박 정황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 가능성도 큽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어요. 막내였어요. 혼자 들어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너 어디 있었어? 막내가 제 눈을 못 보고 말했어요. 엄마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큰아들이 막내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갔다가 멈췄어요. 어쩔 수 없어? 엄마 이름으로 또 뭘 했어? 막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대출 더 받게 하려고 했어.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엄마 인생을 왜 내가? 막내가 무너져 내리듯 말했어요. 나 사이버 도박에서 진짜 끝까지 갔어. 그리고 나 이혼도 했어. 위자료 얘기 나오니까 형들이 엄마 쪽으로 돌리면 된다고. 돌리면 된다. 그 말이 너무 잔인했어요. 사람 인생을 돌리면 된다로 말해요. 그때 경찰이 막내에게 물었어요. 지금 협박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압니까? 연락처, 만난 장소, 이름. 막내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나 소개해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내 와이프 친구라고 했어. 딸이 멈췄어요. 와이프 친구?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돈 빌리게 해주고, 나중엔 도박 사이트도 알려주고, 마지막엔 엄마 대출로 막으라고.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딱 연결됐어요. 이혼, 사이버 도박, 대출, 그리고 엄마. 한 줄로 이어진 줄. 경찰이 말했어요. 가족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어머니를 혼자 만들고 겁을 주고 도장을 받는 거죠. 저는 멍하게 물었어요. 그럼 오늘 은행 도장 찍으면 진짜로 제 빚이 더 커져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정황상 위험합니다. 오늘 은행은 가지 마세요. 은행에도 상황 설명하고 거래, 잠금 요청부터 하세요. 그때 막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 진짜 바뀔게. 한 번만. 그 자세, 그 눈물.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제발 이번엔. 큰아들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엄마, 또 넘어가면 끝이야. 막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았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순간 무너졌어요. 근데요, 그때 경찰이 막내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아드님, 어머니한테 죽을 것 같다는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건 진술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시켰는지. 그 말이요. 저는 그제야 숨이 조금 쉬어졌어요. 누군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잡아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폰에 문자가 하나 더 왔어요. 아까 그 모르는 번호. 내용은 딱 한 줄이었어요. 원장님, 막내는 지금 거기 있죠? 그럼 이제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뀐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뭐래? 저는 화면을 보여줬어요. 큰아들이 이를 악물었어요. 저 새끼들 다음은 뭐야? 그때 파출소 밖에서 누가 유리문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툭, 툭. 경찰이 창밖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밖에 누가 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문 밖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웃으면서 입모양으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원장님.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식었어요. 저 사람이요. 우리 동네에서 대출 상담한다며 명함 돌리던 사람이었어요. 미용실에도 2번이나 와서 정부 지원 어쩌고 말하던. 그런데 왜 지금 여기? 남자가 유리문 밖에서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남자가 제 폰으로 전화하는 게 화면에 떴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받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그 순간 막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저 사람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 아니야? 저는 멍하게 물었어요. 뭐? 막내가 떨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람은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그럼 뭐야? 막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용실 자리 그거 노리는 사람이야.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용실 자리. 제가 30년 지킨 자리. 제가 손님들 사연 들으면서 버틴 자리. 그걸 노린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 돈만 받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가게를, 자리를, 제 삶을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경찰이 유리문을 열기 전에 남자가 밖에서 소리쳤어요. 원장님, 오늘 은행 안 가셨네? 잘했어요. 이제는 미용실 넘기는 서류만 쓰면 됩니다. 그 말이 파출소 안에 쩌렁 울렸어요. 딸이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엄마, 사람들 다 듣고 있어. 맞아요. 파출소 안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근데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졌어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기회가 온 거예요. 저는 경찰을 봤어요. 경찰관님, 저 남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부터는 더 명확합니다. 저는 유리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딸 손을 토닥였어요. 나 이제 조용히 안 할 거야. 그리고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저는 그 남자에게 크게 말했어요. 내 미용실은 내 손으로 지킨 거야. 막내 빚 핑계로 내 자리 뺏으려고 하지 마. 남자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는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원장님, 강하게 나오시네. 그럼 원장님 남편 얘기부터 꺼낼까요? 남편. 그 단어가 나온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제일 건드리기 싫은 사람, 제일 아픈 곳. 남자가 봉투를 흔들며 말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서류 있죠? 그거 원장님이 제대로 본 적 없잖아. 저는 숨이 멎었어요. 큰아들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남편 서류, 제가 제대로 안 본 게 있었나요? 남자가 웃으며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원장님이 오늘 조용히 끝내면요, 그 서류는 묻어드릴게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저는 알았어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남자가 봉투를 흔들며 말했어요. 원장님이 오늘 조용히 끝내면요, 그 서류는 묻어드릴게요. 그 순간 파출소 안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사람들 눈이 저한테 쏠렸고 저는 목이 꽉 막혔어요. 큰아들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서류?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요,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 저는 정신이 없었거든요. 장례 치르고 미용실 문 다시 열고 살기 바빴어요. 서류는요,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나중에 하자고 미뤘어요. 그 남자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이 유리문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금 협박성 발언하셨습니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협박 아니에요.
원장님이 곤란해지지 않게 도와드리는 거죠. 도와준다. 그 말이요. 제일 더럽더라고요. 협박을 도와준다고 바꾸는 입.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저 사람 말에 반응하지 마. 경찰이랑 얘기해. 그때 제 폰이 또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문자. 미용실 단톡방. 지금 들어가 보세요. 단톡방. 저는 숨을 삼키고 단톡방을 열었어요. 미용실 주변 동네 단톡방이요. 손님들도 있고 주변 상인들도 있는 방. 거기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미용실 원장. 손님 머리 망치고도 환불 거부. 영상 있음. 영상.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클릭하니까 영상이 재생됐어요. 제가 손님한테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건 환불은 안 돼요. 다시 해드릴게요. 그 말만 딱 잘라서요. 마치 제가 돈만 밝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딸이 제 화면을 보고 울먹였어요. 엄마, 저거 편집이잖아. 큰아들이 이를 악물었어요. 저 새끼들 여론부터 만들었네. 경찰이 제 폰을 보고 말했어요. 유포가 시작됐네요. 지금부터는 명확합니다. 캡처부터 하세요. 저는 캡처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남편 서류가 뭔지, 그게 왜 저 사람 손에 있는지. 그때 막내가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제발 나 때문에 엄마까지 망가지면. 저는 막내를 똑바로 봤어요. 너 때문에가 아니야. 내가 길을 열어준 거야. 막내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맞아. 그 한마디가요. 제 속을 확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이 막내에게 물었어요. 너희 인간들하고 어떻게 엮였어? 처음부터 말해. 막내는 떨면서 말했어요. 처음엔 돈 빌릴 데 없어서. 그래서 사이버 도박을 왜 해? 막내가 울먹였어요. 처음엔 그냥 조금만 딴 돈으로 갚으면 된다고 해서. 조금만. 그 말,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조금만이 조금이 아닌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아요. 막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 여자가 알려줬어. 딸이 멈칫했어요. 그 여자? 너 이혼한 그 여자?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큰아들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몰랐다고? 너 늘 몰랐다고 하지. 막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경찰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과 연락처는요? 막내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연락처 지금은 차단됐고. 이름은 수진이. 수진. 남자가 밖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문 너머에서요. 수진? 아, 그 이름으로도 쓰지. 이름이 하나겠냐. 그 말에 경찰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 피의자 특정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저 사람 말대로 조용히 끝내면요. 끝이 아니에요. 다음엔 더 큰 걸 요구할 거예요. 저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 사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미용실 넘기라고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요와 협박 정황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남자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남자는 태연하게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척. 남자가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원장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은행 것만 정리하고 미용실은 조용히 넘기면 서로 편해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서로 편해라는 말. 대체 누가 편해요? 너희가 편하지? 큰아들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당신, 미용실을 왜 가져가려고 하는데?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들이 빚이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책임져야죠. 책임.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내가 왜 내 빚 책임을 져?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원장님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이 더 더러웠어요.
가족을 무기처럼 쓰는 입. 경찰이 남자에게 물었어요.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미용실 임대 계약이요. 권리금요. 원장님이 양도하는 서류에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도장, 또 도장.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런데 경찰이 딱 잘라 말했어요. 강요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포까지 시작됐기 때문에 혐의가 더 늘 수 있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어요. 그때 막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 사람 진짜 채권자 아니에요. 경찰이 물었어요. 그럼 누구죠? 막내가 떨면서 말했어요. 저 사람은 자리만 봐요. 사람들 가게나 상가 자리 그런 거. 자리.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끼쳤어요. 남자는 피식 웃었어요. 아드님. 갑자기 똑똑해졌네. 그 순간 딸이 제 폰을 다시 보여줬어요. 단톡방에 댓글이 막 달리고 있었어요. 진짜 저래? 원장 싸가지 없네. 나도 저기서 머리 망친 적 있음. 환불 안 해줬대. 저는 숨이 막혔어요. 거짓말이 사실처럼 굳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지금은 사실관계보다 확산이 문제입니다. 유포 경로를 찾아야 하고 동시에 원장님은 정정글을 올려야 합니다. 정정글. 저는 손이 떨려서 폰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내가 올릴게.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아니, 엄마가 직접 올려야 돼. 엄마가 피해자라는 걸 엄마 입으로.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숨으면요. 저 사람들 말대로 겁먹고 숨는다가 돼요. 저는 단톡방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은 일부만 잘린 겁니다. 현재 협박과 강요, 영상 유포로 파출소에 신고했고 경찰이 확인 중입니다. 허위 글과 조롱 댓글은 캡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갈렸어요. 헐, 협박. 진짜 경찰 간 거야? 영상 조작이면 큰일인데. 원장님, 그런 분 아닌데. 그 순간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원장님, 글 하나로 사람들 마음이 돌아오나?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 그 말이요. 저는 그때 확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돈보다 공기를 움직여요. 사람들 눈, 말, 소문. 그걸로 사람을 눌러요. 그때 경찰이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아까 유리문 밖에서 남편 서류 이야기했죠. 그건 뭡니까? 원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몰라요. 남편이 뭘 남겼는지 제대로 본 적 없어요. 남자가 그 말을 듣더니 웃었어요. 원장님, 그럼 지금 알려드릴까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추가 협박성 발언. 남자가 말을 끊었어요. 협박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탁 올렸어요. 그 종이 상단에 큰 글씨가 보였어요. 채무 확인서. 채무.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자가 느긋하게 말했어요. 남편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빌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설마. 남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채무 아직 정리 안 됐어요. 원장님이 미용실로 버는 돈 다 거기 들어가고 있던 거죠. 저는 머리가 멍했어요. 남편이 그런 걸 숨겼다고요? 나한테?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아빠가 왜?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원장님 도장 찍은 거 기억 안 나세요? 남편 돌아가시기 1년 전 원장님이 보증으로 사인하신 거. 보증. 그 단어가 가슴을 콱 때렸어요.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번쩍 떠올랐어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병원비 때문에 정신이 없던 시절 남편 친구라는 사람이 집에 와서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주 잠깐만요. 병원비 처리만.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저는 울다가, 떨다가, 그냥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었어?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때 없었죠. 근데 그 판은 그때부터 깔린 겁니다. 그 말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막내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때부터 우리 집은 이미 표적이었던 거예요. 경찰이 종이를 가져가 확인하려고 하자 남자가 손을 탁 올렸어요. 이건 원본 아니에요. 원본은 따로 있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원장님이 조용히 끝내면 원본은 안 꺼내죠. 근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원장님은 남편 핏 숨긴 여자가 됩니다. 그 말이요. 정말 잔인했어요. 저는 순간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남편 빚이라는 말이 동네에 퍼지면 미용실은 딸이 제 어깨를 꽉 잡고 말했어요. 엄마, 흔들리지 마. 저건 미끼야. 엄마가 겁먹으면 또 도장 찍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큰아들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일은 우리가 따로 확인해. 지금은 저놈부터 잡아. 맞아요. 지금은 저 사람 말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때 막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형, 그거 우리 아빠 일로 엄마까지 건드리지 마. 막내가 형이라고 부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막내가 방금 형이라고 했어요? 큰아들이 막내를 노려봤어요. 형? 누구 형? 막내가 멈칫했어요.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남자가 웃었어요. 아드님들 사이 좋네. 큰 형. 작은 형. 저는 그 말에 손끝이 얼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막내만 건드린 게 아니에요? 가족 안을 이미 파고들었어요. 딸이 갑자기 제 폰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단톡방에 또 올라왔어. 이번엔 글이 아니라 캡처 사진이었어요. 은행 대출 신청서, 제 이름, 제 생년월일, 제 주소가 그대로 보였어요. 그리고 신청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8천만.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게 뭐야? 큰아들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누가 우리 엄마 개인정보로 대출 신청서를 만든 것 같은데요. 경찰이 바로 말했어요. 지금 긴급합니다. 은행 측에 즉시 확인 요청하겠습니다. 원장님 명의로 대출 시도 정황이면 사기 시도입니다. 그때 남자가 아주 작게 웃었어요. 아이고, 늦었을 수도 있겠네. 늦었다. 또 그 말. 딸이 제 손을 잡고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 은행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은행은 경찰이 연락합니다. 원장님은 지금 여기서 진술과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저는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근데 그때 막내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경찰관님, 그 대출 신청서 나 봤어요. 경찰이 막내를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막내가 떨면서 말했어요. 수진이 폰에서 엄마 명의로 다시 한 번만 뚫자고. 딸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 여자가 진짜. 그때 큰아들이 막내에게 물었어요. 너 이혼은 왜 한 거야? 진짜로 내가 원해서 한 거야? 막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그쪽에서 시켰어. 딸이 멈췄어요. 뭐? 막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혼하면 내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니까 엄마 쪽으로 돌리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혼 서류 빨리 내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확 뒤집혔어요. 이혼이요? 사랑이 끝나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도구였다고요? 큰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너는 진짜. 막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정신이 없었어. 사이버 도박에서 돈 잃고 형들이 한 번만 더 하면 따고 그거 믿고 저는 막내를 봤어요.
가엾기도 하고 화도 나고 정말 복잡했어요. 근데요, 그때 경찰이 남자 휴대폰을 확보해서 내용을 보다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여기 대화가 있네요. 경찰이 화면을 넘기며 읽었어요. 원장님은 아들 얘기 나오면 무조건 흔들림. 큰아들은 말로 막고 딸은 감정으로 막음. 제일 쉬운 건 둘째가 없으니 엄마를 혼자로 만들기. 둘째? 저는 멍해졌어요. 저는 딸 하나, 아들 둘인데 무슨 둘째? 그 순간 딸이 얼굴이 확 하얘졌어요. 엄마, 저 사람들 우리 가족 구성까지 잘못 알고 있어. 큰아들이 낮게 말했어요. 아니, 저거 다른 집이랑도 같이 돌리는 판이란 뜻이야. 여러 집을 같은 방식으로 털고 있단 얘기.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유사 사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경찰이든 뭐든 원장님, 당장 돈 문제 해결하려면 미용실 넘기는 게 제일 빨라요. 저는 천천히 남자를 봤어요.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어요. 너희는 늘 빨리 조용히만 말하더라.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나는 이제 안 빨라. 그리고 안 조용해. 그때 남자가 제 쪽으로 몸을 숙이며 낮게 말했어요.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줄게요. 막내 아들 오늘 밤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막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딸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엄마, 협박이야. 듣지 마. 근데 막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그 말 진짜일 수도 있어. 저는 막내를 쳐다봤어요. 왜? 막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수진이한테 엄마 신고했다고 말했거든. 그랬더니 수진이가 그럼 너 끝이라고 했어. 끝, 또 끝.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 사람들 막내를 미끼로 저를 묶어두려는 겁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막내 안전부터 확인해 주세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막내분은 지금 보호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위협 정황이 있으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에 막내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어요. 처음으로 도망이 아니라 기댈 곳을 찾는 표정. 그런데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경찰이 남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유포를 지시했습니까? 영상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원본? 원본은요, 원장님 손에 있어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내 손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장님 휴대폰에 있잖아요. 원장님이 직접 찍었잖아요. 제가요? 저는 손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딸이 소리쳤어요. 무슨 개소리야? 우리 엄마가 왜 자기 영업 망할 영상을 찍어?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원장님은 몰랐죠. 근데 원장님 폰으로 찍힌 건 맞아요. 왜냐면 원장님 폰이 그날 잠깐 제 손에 있었거든. 그 순간 저는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몇 달 전 미용실에서 현금이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누가 미용실에 와서 대출 상담한다며 제 폰을 잠깐 빌려 쓴 적이 있었어요. 원장님, 요즘 폰으로 본인 인증하잖아요. 제가 대신 좀 해드릴게요. 어려우시죠? 그때 저는 바쁘기도 했고 귀찮기도 했고 그냥 폰을 맡겼어요. 제가 열어준 거였어요. 딸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 그때도 왔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경찰이 바로 정리했어요. 폰 접근을 통해 영상 확보, 개인정보 확보, 대출 시도, 유포 협박,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 순간 막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때문이야. 저는 막내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원인 중 하나는 맞아. 근데 내가 제일 큰 실수는 빨리 끝내자에 넘어간 거야.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지금부터는 우리가 같이 해. 그 말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세워줬어요. 저는 경찰 앞에서 말했어요. 사건 접수할게요. 대출 시도도, 유포도, 협박도 전부요. 그리고 미용실은 절대 안 넘깁니다. 그 말에 남자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원장님 그렇게 하면 동네에서. 저는 그 말을 딱 끊었어요. 동네? 동네는 내가 30년 쌓은 거야. 너희가 뺏을 게 아니야. 그날 경찰은 은행에 연락해서 제 명의 대출 시도를 확인했고 임시로 차단 조치를 도왔어요. 유포 계정도 추적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딸과 같이 딱 3가지를 했어요. 첫째, 비밀번호 싹 바꿨어요. 은행, 메일, 단톡방, 휴대폰 잠금까지 전부. 둘째,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대출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막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직원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런 일 요즘 많다고요. 셋째, 미용실에 붙였어요. 종이 한 장, 협박받았습니다. 경찰 신고했습니다. 허위 글, 허위 영상은 증거로 모읍니다. 며칠 뒤 단톡방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원장님, 그 영상 조작이었어요? 경찰이 진짜 왔어요? 나도 전에 대출 문자 받은 적 있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속이 확 뒤집혔어요. 다들 받았는데 그냥 참고 넘어간 거예요. 어떤 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창피해서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 조용히. 그 말이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이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 반전은 정말 뜻밖에서 터졌습니다. 사건이 조금 가라앉던 어느 날 저녁, 막내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사실 수진이랑 처음 만난 게 해. 처음 만난 게 뭐? 막내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미용실이었어. 저는 멈췄어요. 뭐라고? 막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가 엄마 손님으로 왔었어. 그때 내가 가게에 잠깐 들렀는데 수진이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었어. 딸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럼. 맞아요. 처음부터였어요. 막내가 우연히 걸린 게 아니라 우리 미용실이 먼저 찍힌 거였어요. 손님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 사정을 슬쩍 캐고 막내를 잡고 사이버 도박을 붙이고 이혼으로 끊어놓고 대출로 저를 묶고 유포로 겁을 주고 마지막에 미용실 자리까지. 판이 너무 정교했어요. 막내가 울먹였어요. 엄마, 나 진짜 바뀔게. 저는 막내를 한참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바뀌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도박 끊고, 거짓말 끊고, 빚은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엄마를 방패로 쓰는 걸 먼저 끊어.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리고 다들 조용히 끝내자고 하면 그 말부터 의심해. 그날 밤 미용실 불을 끄고 골목을 한번 걸었어요. 예전엔요. 사람 눈이 무서웠어요. 소문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늘 조용히 넘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조용히 끝내는 건 대부분 나쁜 쪽이 제일 먼저 원한다는 걸.